옹야편 사장은 자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공자의 제자 자화는 제나라 애교 사절로 떠납니다. 그래서 염유가 자화의 어머니를 위해서 공자에게 곡식을 부탁합니다. 공자가 처음에는 허락했지만 자화가 부유하다는 것을 듣고서 궁핍한 자가 아니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군자는 급자 주지, 부자 불개, 즉 도움이 필요한 자는 돕되 이미 부유한 자는 계속 돕지 않는다. 즉 정의로움은 필요한 곳에 가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자가 여우에게 자화의 애교사절로 가는 사람한테 곡식을 주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떤 지우에서, 공자가 어떤 지우에서 또 염유는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애곡사절로 가는 사람에게 이런 곡식을 줘야 하는가? 그거는 역사적 사실을 좀 알아야 이 해석이 가능하기에 이 당시의 공자학당에 대해서 기본 사실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자는 사기 공자세가에서 사마천의 사기 공자세가에서 공자학당의 제자 수는 약 3,000명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3,000명의 제자 공자학당에 입학한 학생, 일반 학생 수 전체를 얘기하겠죠. 여기에서 72명 정도가 예와 악과 사와 어와 서, 수에 통달한 자, 즉 말하자면 박사급이나 석사급 요 정도 사람이 72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자학당을 현대적으로 비유를 하면은 공자학당 전체 학생 수는 이렇게 학부생, 지금으로 하면 3,000명 정도는 학부생이겠죠. 그리고 예와 악과 시와 서수의 능통함, 다시 말해서 석사나 박사 과정의 과정생 합쳐가지고 이렇게 학생 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자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러 온 일반 학생 3,000명, 그리고 6년을 가르친 72명, 이 차이는 바로 지식보다는 덕행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의 교육 체계는 지식적 수준의 어떤 학의 제도보다도 인격적 완성도와 도덕적 실천력을 기준으로, 여기서 말한 아내는 인격이 완성된 도덕적 철학의 최고 연구자고 권위자며 공자의 정신적 계승자지요. 그래서 이 자화에 대해서 국문을 줘라, 이 부분은 다음 장을 설명하면서 공자의 정치계 입문에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다시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직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자활하는 사람이 사신으로서 제 나라에 갈 때, 그러니까 너 나라에서 제 나라에 외교사절로 자화가 갑니다. 그러니까 자화가 제 나라에 사절로 갈 때 영구는 우리 부모, 기는 자화지요. 자화의 어머니, 위는 후어지요, 전치사. 자화의 부모를 위해서, 여기는 속은 곡식 일반을 속이라고 합니다. 곡식. 식량이겠죠. 곡식, 식량. 식량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화의 어머니에게 곡식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공자에게 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부만큼 줘라. 그에게, 자화의 어머니에게. 이따 이 부와 유와 병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고대 춘추 시대의 도량형, 물건을 재는 단위니까 아주 옛날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공자는 그 자화의 어머니에게 부만큼 줘라. 부는 6말 4대 정도 됩니다. 이것만큼 주라고 하니까 염구가 청이 더 많이 더 많이 줄 것을 청하니까 다시 그러면은 그 부모에게 유만큼 줘라. 유는 바로 6말을 줘라. 이렇게 조금 더 주라고 얘기하니까 염유는 이 주라는 것에 어겨가지고 얼마를 줬냐? 5병을 줬어요. 5병은 80섬을 줬어요. 거의 100배를 줬다고 그러는데 80섬을 줬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 역은 바로 누구죠? 염유. 이때 역은 자화입니다. 자화는 제 나라로 떠날 때, 즉 자화가 외교사절로 제 나라에 떠날 때 그는 어떤 모습을 하고 떠났느냐? 비마, 술목이죠. 타다, 살찐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술목이죠. 입다, 경구, 즉 가벼운 털옷, 이것을 입고 갔다. 그래서 공자는 그 말을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고급 옷을 입고 떠났다는 것을 나는 들었다. 이렇게 잘 사는데 많이 줬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군자는, 즉 제대로 된 지도자는 주급 불개해가지고 급하다, 궁핍하다 이런 얘기죠. 남이 궁핍하고 몰릴 때, 이런 때는 부로 살피고 돕고 보태주고, 불개고 부자가 계속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물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를 해보면은 자화라는 사람은
공자의 제자로서 이름은 공서적이죠. 아까 얘기한 이 적. 자가 자화니까 그냥 자화로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사오제, 사신으로 제나라에 가다 이런 얘기죠. 사신으로 제나라에 가다. 그러니까 요 나라에서 제나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나라에 가는데 염유는 염자는 그 부모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곡식을 주기로 주었으면 하고 청했는데, 이 공자에게 염자가 곡식을 왜 청했는지는 이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염자가 그 부모를 위해서 곡식을 줬으면 하고 청하니까, 그러면은 부만큼 그 자와의 어머니에게 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유는 더 청하니까, 와, 여제 그러면 조금 더 줘라. 부에서 유만큼 더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자는 그녀에게 그 자와의 어머니에게 곡식을 주기를 오병을 줬어요. 자, 여기에서 당식의 도량형인 부와 유와 병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재는 단위죠. 부는 약 4두, 4말 정도, 6두 4승이라고 그러는데, 6두, 6말, 4대. 유는 약 16두, 그러니까 부에 약 2.5배쯤 되겠죠. 16발. 병은, 한 병은 약 16석이에요. 요런 것이 당시 춘추시대의 이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만큼 줘라. 즉 6말 4대를 줘라. 그러니까 더 청해서 그녀에게 또 유만큼 줬죠. 줘라. 그렇게 늘려주니까 16말쯤 줘라. 이러니까 염자는 그녀에게 5병을 줬죠. 5병은 약 거의 16석이니까 약 80배, 100배쯤 더 줬죠. 요거는 일종의 공금 남용이죠. 자기가 횡령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공금을 남용하는 그런 꼴이 되는데,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공자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임의대로 더 줬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역지적제야. 여기서 적자, 이게 적당할 적자인데, 마땅하다 이런데, 가다 적다도 있어요. 가다 적. 그러니까 제나라에 가는데, 즉 이 자화가 제나라에 가는데 어떻게 갔느냐? 살찐 말을 타고 경쾌한 비싼 옷을 입고 갔다. 그러니까 이 말을 공자가 이렇다는 것을 들어서, 이렇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살찐 말을 타고 비싼 옷을 입고 갔다는 말을 들어서 뭐라고 했느냐? 군자 주급
이 주급이라는 얘기는 바로 뭘 의미하느냐? 급한 사람에게 아주 어려움에 궁핍하게 몰리는 사람에게, 가난에 몰리고 궁핍한 사람에게 두루 살펴서 그 자를 두루 살펴라, 그 자를 도와줘라, 이런 의미죠. 그 다음 불계부라는 얘기는 바로 부자, 부유한 자는 계속 이어가서는 안 된다. 부자에게는 계속 더 보태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일침을 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군자 주국과 불계부의 철학적 의미로는 바로 인과,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인과, 부를 개성시키는 덕, 의, 부를 계속 구하게 하지 않는 의, 마땅한 의, 이것의 조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군자 주국과 불계부라는 것은 군자는 급한 일을 두루 돕되 부유한 일을 계속 돕지 않는다, 이런 의미니까 바로 급은 곤궁하고 급한 상태, 즉 곤급지인이죠. 곤급지인하고, 즉 여기서 곤궁하고 급한 상황, 이런 사람일 때 도와주고, 불계부, 부는 이미 재산이 있고 넉넉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을 말하고, 의는 옳고 마땅한 그런 도리, 즉 도움을 주는데도 마땅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자 직주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급이라는 것은, 주급, 이것은 일하는 것은, 주급이라는 것은 제인지급나냐, 즉 사람이 급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구제하라, 이것이 주급자라는 의미죠. 의미라고 주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계부자라는 것은, 여기서 불계부자라는 것은 불계부라는 것은 불익기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바, 지금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더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을 더 이상 도와주지 마라. 그러니까 주장의 해석은 바로 자비의 공정을 강조한 것이죠. 자비가 무조건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움도 도리에 맞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죠. 공야장 5장은 4장에서는 영부가 잘 사는 자와에게 곡식을 주자, 공자께서는 궁핍한 사람을 돕지 부자에게 재물을 더 얹어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5장에서는 영업을 다스리는 원사에게 곡식을 많이 주었죠. 그러자 원사가 사양하고 안 받으려고 하니까 공자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웃 사람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공자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자는 부익부, 빈익빈을 싫어했습니다.
자, 이 장을 보기 전에 공자가 어떻게 해서 원사에게 곡식을 900냥이나 주었나 상당히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무슨 이유로. 그래서 이 부분을 역사적 사실을 좀 살펴봐야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즉 논어 주석가들, 즉 정연이라든가 또는 주자, 논어 고주를 작성한 정연, 논어 집주를 작성한 주자는 이 시기 공자는 노나라 대부급 중국 관료였다고 합니다. 즉 공자가 노나라에 출사를 한 과정을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출사 과정을 살펴보면은 공자는 51세 때에 사공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사공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목이나 공공 업무 담당을 하는 그런 직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건설 그 부분에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51세 사공을 담당하고 다음에는 사구를 담당했습니다. 사구는 형벌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경찰서장이나 이런 것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것을 갖게 되면 이러한 것은 신분이 대부그룹입니다. 대부. 그래서 이렇게 대부그룹이 되면은 국가창고의 일부를 배부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배부라는 그런 그 직책은. 그래서 빈민이나 가족 구율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장에서 원사에게 이렇게 많이 주면서 이웃들과 나누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공자가 공연히 원사에게 많이 곡식 900석을 이렇게 많이 준 그 이유는 바로 대부 신분이었기 때문에 대부는 국가창고 일부를 배부할 권한이 있고 인민이나 또는 가족 구율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공자가 원사에게 속 900을 준 것은 개인 사인으로서 준 것이 아닙니다. 관료로서 제후의 명을 받은 범위 안에서 재량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구는, 사장에서 나온 영구는 왜 자왕의 어머니에게 곡식을 정했느냐? 우리는 사장에서 제왕은 제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그 어머니에게 그 곡식을 주라고 어머니에게 곡식을 주자고 공자한테 청했죠. 즉 영구가 왜 자와의모에게 곡식을 이렇게 청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영구는 공자의 제자이자 당시 노나라의 세무, 공물 관련 그런 실무관이 있었어요. 즉 그 당시는 사만시 중에서도 계시가요. 계시가의 이 가신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계시가 활동할 때쯤까지는 공자가 활동할 때 있습니다. 공자는 계시나 사만중, 계시나 숙선시까지는 활동을 했고 완전히 실권에서 사라진 것은 맹선시. 이때 실권에서 완전히 공자가
실권에서 멀어지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됐죠. 이때가 바로 공자 나이 58세입니다. 그러니까 캐시나 숙선씨가 활동할 때쯤은 아직도 공자의 입김이 살아있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원사에게 이렇게 속 900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원사에게 준 속 900은 공자의 개인 신분, 사인으로서 준 게 아닙니다. 관료로서 제후의 명, 당시 제후 계시죠. 계시의 명령을 받아서 그 범위에서 자유재량으로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는 공자의 제자이자 노나라의 세무나 공물이나 이 관련 실무관, 계시가의 가십으로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물 배분의 실무를 맡고 있는 관료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사장에서 그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공자에게 청했겠습니까? 당시 노나라는 권력 중심인 삼가, 이게 옮겨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제자들은 이들 집단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관료층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에서 나오는 영구는 계시 가문에 속한 실무관이었고, 공자는 계시와 노나라 조정에서 영향이 있는 관료로서 그러니까 계시가 실권을 잡고 있던 노나라, 거기에서 그 영향이 있는 관료로서 공자가 곡식 지급을 계시 가문 행정체계에서 이루어졌고, 정식 절차상 공자의 승인을 받은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영구가 공자에게 사장에서 그렇게 자화가 제나라 사신으로 갈 때 그렇게 속을 주자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장에서 왜 애교사절에게 국가에서 원래 지급해야 애교사절에게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왜 공자나 염구가 이것을 대신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은 바로 당시 제후국에서는 애교나 군사 임무를 맡는 사람이 가족 생활비로 국가창고에서 보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바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계시의 가문에서 주도록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영구는 모두 행정체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역사적 배경을 기초로 해서 5장을 보면은 원사, 의지제, 여지, 속, 구백. 즉 원사라는 사람이 의지제, 영업의 제지요. 영업의 이 책임자로 있을 때, 이때 지는 공자의 영업입니다. 공자도 52세부터 58세까지는 출사를 했다고 했죠. 이때 출사할 때 대부로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부쯤 되면 영업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원사가 제로 부임하게 된 이 지의 영업은 바로 공자의 영업입니다. 그래서 원사가 공자의 영업의 책임자로 있을 때 공자가 여지에서 지는 원사에게 주다 이런 얘기지요는 주다. 여기서 생략된 데는 공자입니다. 공자가
원사에게 주었는데 무엇을? 속 900을 주었습니다. 곡식 900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니까 이 원사는 상당히 청렴결백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많이 주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하고 사양했습니다. 이건 문장이 단어가 하나지만 하나의 문장인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사가 사했죠. 원사가 사양했다. 너무 많아서 사양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공자는 말하기를 이때는 무가 명령을 하지 마라, 사양하지 마라, 이렇게 사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것을 가지고 너의 이웃과 향당에게 그것을 가지고 같이 나눠줘라, 이런 얘기죠. 사양하지 마라. 이웃사람과 향당의 사람들과 나누면 되지 않는, 호가 붙었으니까 반어문이죠. 나누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도 이때는 소유격이겠죠. 이 소유격, 주격, 목적격이 없는 바로 독립어라고 그랬죠. 독립어이기 때문에 너의 고향 사람들, 향당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눠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양하지 마라. 이웃 사람이나 향당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호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의문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원사라는 사람은 공자의 제자로서 아주 청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많이 줘도 이렇게 많이 주시니까 할 정도로 청빈한 사람이죠. 그래서 원래 성은 원이고 이름은 헌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헌인데 공자보다 16살이 어리다고 합니다. 노나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위지제, 이거는 바로 공자가 노나라의 공자의 바로 지는 바로 공자의 노나라의 중부의 제로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공자가 51세부터 출사를 해서 대북으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중부라는 도시의 궁지를 이렇게 분배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땅을 원사에게 네가 와서 좀 책임지고 관리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관리하는 자기 부하니까 이제 뭘 줬느냐, 그에게 원사에게 곡식 900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는 바로 공자의 영업, 공자의 땅이죠. 대북으로니까 나라에서 받은 땅. 쟤는 이 땅을 다스리는 총책임자죠. 그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 그러니까 사양하고 공자는 다시 그러지 말아라. 여기서 문법이 하나 나오는데, 원사 위, 지, 제, 여, 지, 속 900에서 위, 이 위, A,
그러니까 A를 위하여 B하다. 우리 A, B 공자를 위해서 제3의 되다 이런 얘기죠. A를 위하여 A를. 이건 G는 공자의 영업이니까 공자의 영업을 위하여 그 책임자가 되다. A의 B 이런 얘기죠. 공자를 위하여 이 쟤는 여기서는 살림살이 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시죠. 그래서 공자의 집안 살림을 관리하던 제자가 바로 원사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지 속구백이라는 것은 여지는 원사에게 줘라 이런 얘기죠. 속구백은 그 양이고 준양이고 그래서 사는 사양하다 받지 않는다. 한 글자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사가 받지 않고 사양했다 이런 의미죠. 무는 금지사죠. 금지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즉 사양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린이 향당. 이웃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지 마라. 사양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속구백을 가지고 내 이웃과 동시에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겠느냐. 호가 붙었으니까 나누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옹야 4장과 5장을 살펴보면은 바로 옹야 4장에서는 염자와 자화가 나오죠. 그리고 옹야 5장에서는 원사가 나옵니다. 전부 공자의 지자들이죠. 그래서 옹야 4편에서는 주제가 도움을 주되 분별해서 주죠. 위급하고 공급할 때는 주고 너무 많으면 주지 말아라. 또 많이 주면서 받은 것을 나눠 쓰라. 분배가 나오죠. 분배. 그 다음 공자는 부자에게 과도하게 주지 말아라. 주지 마라. 또 원사에게는 많이 주면서 그럼 많이 받았으면 받은 것을 나누어 써라. 이웃과 향당에게 나누어 써라. 이런 얘기에서 공통적으로는 시의 의로움이죠. 빈부격차를 해소시키는 조금은 공공하고 가난하면 주고 많으면 주지 말고 또 시의 분배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분배의 원칙이 분배의 법칙이 2500년 전에도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옹야 4편에서는 핵심 덕목이 의이고 바른 것이고 5장에서는 바른 것과 또 베품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어라. 이렇게 옹야 4장과 5장은 저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